공매도 전면 금지시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번에는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주식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공약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매도도 선거 공약에 있었고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도 이게 공약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가 10억 원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 1%를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억 미만은 20%, 3억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요 기준 있잖아요. 10억을 기준으로 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기준인데 요 기준을 20억에서 50억으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억으로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00년에 100억 이상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겼는데 연말이 되면 매기거든요. 2013년에는요. 2013년에는 50억이었습니다. 50억. 그러면 2013년하고 같아진다는 건가요? 2016년에는 25억으로 또 떨어뜨렸고요. 2018년에는 15억 그리고 2020년에는 10억까지 떨어뜨렸는데 이것을 20억에서 50억 사이로 올린다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쉽게 말하면 양도소득세 완화 전략입니다. 정책이죠. 정책. 전략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양도소득세 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시장에는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느냐. 아니 10억을 보유한 자산가 이것도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20억에서 50억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소득을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자 감세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찬반이 굉장히 첨예하다는 이야기예요. 한쪽에서는 개미 보호를 해야 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부자 감세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정책을 두고 실강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본적으로는요. 10억 이상 보유하고요.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 장외시장이죠. 4% 특정 종목의 4%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합니다. 3억 이하의 경우는 20%, 3억 이상의 경우는 25% 과세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10억 이상이 아니라 20억에서 50억까지 바꾼다는 이야기죠. 범위가 너무 넓기는 하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요.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20억에서 50억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왜 그러면 이렇게 높이려고 하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1년 12월 28일입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투매를 했습니다. 투매라는 게 뭐예요? 던져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던졌느냐? 3조 903억 원을 던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던졌습니다. 왜 던지느냐? 10억까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10억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다 팔은 거예요. 그냥. 게다가 직계 보유분 합산이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직계 보유분 합산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요 10억이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시장에다가 투매를 했다 그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투매 때문에 주가도 엄청 빠졌었거든요. 예, 올해는 이런 일을 막겠다 이런 얘기고요. 게다가 이거는 시행령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시행령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바꾸자 하는 게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대세고요. 정부 정책도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세금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2017년에 주식 양도소득세가 5조 8,17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요. 죄송합니다. 이거 2022년입니다. 2022년에는요. 7조 2,871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020년이네요. 죄송합니다. 2020년이 바뀐 해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25.3%가 늘어나서 1조 4,694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신고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라에 세금이 안 들어와서 지금 나라 살림이 엉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8월까지만 하더라도 66조 원의 적자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굳이 말입니다. 양도소득세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사실 그것을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기는 하죠. 충분히. 그렇지만요. 이게 여러분 이게 과세라는 것은요. 징벌적 과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한다. 과세를 많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징벌적 과세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반대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증권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 팔고 하는 동안에 거래세를 냅니다. 거래세를. 그리고 주식을 또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를 또 낸다? 이중과세잖아요. 이중과세. 이것은 어쩌면 징벌적 과세가 아닌가요? 저는 이 두 가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각 나라들 보세요. 주요국 보세요. 미국 양도소득세만 부과합니다. 일본도 양도소득세, 독일도 양도소득세만 부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중국이 부담을 하고 거래만 하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있지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 데는 없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부자 감세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말입니다. 징벌적 이중과세에 대한 정책을 바로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책을 바로 세우면서 세금에 대한 것도 적정선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정권거래소나 양도소득세 두 개를 동시에 지금 한다는 것은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포퓰리즘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모양새로 저는 하는 것보다가는요.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만 저는 강조해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에서도 설득력이 있고요. 무조건 말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마치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듯이 공매도 전면 금지처럼 양도세 이 부과를 완화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대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징벌적 과세보다는요. 형평성에 맞춘 그런 과세. 부자가 세금을 더 낸다. 저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겠죠. 세금을 그만큼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것이 시장을 전체를 좌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게 징벌적 과세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시장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